미래 자유론서론 1편. 인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투쟁과 성찰의 대상이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도전과 투쟁을 겪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탐구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깊이 있게 분석한 중요한 철학적 저작이다. 밀의 자유론은 단순한 정치 철학서를 넘어 인간의 본질적 권리와 사회적 관계를 제정해야 하는 혁명적인 저작이었다. 그는 개인의 자유가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혁신적인 관점이었다. 자유의 개념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밀은 자유를 단순히 물리적 제약에서의 해방으로만 보지 않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자유가 곧 개인과 사회의 진정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밀의 자유론은 특히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탐구했다. 그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를 주장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했다. 이 저작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을 넘어 실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지적 도구였다. 밀은 자유가 인간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으며 이는 당시 유럽 사회의 지적, 정치적 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강조하며 현대 인권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유의 정의. 인간의 본질적 욕구 중 하나는 바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근본적인 욕구이자 존엄성의 핵심이다. 자유의 개념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욕구 충족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차원의 깊은 의미를 갖는다. 자유의 본질은 개인이 외부의 강제나 억압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자유는 인간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제약된 환경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이 온전히 꽃피울 수 없다. 자유로운 사고와 선택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된다. 혁신, 창의성, 진보는 모두 자유로운 사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는 무제한적이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자신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다. 자유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입증되었다.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싸운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을 보여준다.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의 개념은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발전했다. 디지털 기술, 글로벌화, 다문화 사회의 등장은 자유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한다. 정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유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할 시점이다. 밀의 배경.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자유주의 사상의 근간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의 생애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교육적 배경을 통해 형성되었다.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당대의 급진적인 사상가로 아들 존에게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을 제공했다. 어린 시절부터 밀은 비범한 지적 능력을 보였다. 그는 3세부터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8세에는 라틴어를 익혔고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 아래 경제학, 역사, 철학 등 광범위한 학문을 탐구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매우 강도 높고 압박적이었지만 동시에 밀의 지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밀의 사상적 배경은 벤담의 공리주의 유용성 철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효용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독특한 철학적 관점을 발전시켰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집단적 이익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했다. 그의 사상적 여정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점은 정신적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했다. 20대 초반, 밀은 자신의 엄격한 교육과 기계적인 학문적 접근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며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이 시기에 그는 감정의 중요성과 개인의 내면적 성장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후기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밀은 여성의 권리와 평등에 대해서도 선구적인 견해를 가졌다. 그의 아내인 해리엇 테일러와의 관계는 그의 페미니즘적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던 여성의 참정권과 교육권에 대한 그의 주장은 후대의 페미니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학문적으로 밀은 경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의 주요 저서인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제약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에서 그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이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정치적으로 밀은 급진적 자유주의자이자 진보적 사상가였다. 그는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식민지 문제 등 당대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실천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자유의 원칙. 인간의 자유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다.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칙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는 단순히 무엇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 결정권은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이는 타인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결정권에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행동 영역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자유와 외부적 행동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윤리적 측면에서 자유의 원칙은 더욱 복잡해진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 자유로운 선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때는 그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자유와 책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다. 자유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평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질 때 실현될 수 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성별, 인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동일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적 목표다.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혁신과 발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 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소유의 원칙.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다. 개인의 소유권은 단순한 법적 개념을 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신의 신체, 생각, 감정, 그리고 선택에 대한 무제한적 통제는 진정한 자유의 핵심을 이룬다. 소유권의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 재산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기 소유권의 본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소유권은 사회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자신의 몸, 마음, 재산, 시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의 표현이다. 자기 소유권은 또한 개인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진시킨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질 때 개인은 더욱 성찰적이고 신중해진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성숙도와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사회는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권이 무제한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핵심이며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이다. 결국 자기 소유권은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책임감을 대변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의 자유. 인간의 행동은 그 자체로 복합적이고 미묘한 영역을 포함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이는 단순히 물리적 행동의 자유를 넘어 내면의 깊은 선택과 결정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개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자율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을 진정한 주체로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는 위험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과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약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동의 자유는 또한 개인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실수할 권리, 시도할 권리, 때로는 실패할 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개인의 성숙과 발전을 이끌어낸다. 사회는 개인에게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과도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실제로 행동의 자유는 복잡한 사회적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한다. 개인의 선택은 문화적 맥락, 사회적 규범, 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진정한 행동의 자유는 이러한 다층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내버게이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자유가 무책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이다. 결국 행동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이다.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성찰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자유와 권리.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개인의 자유는 단순히 무제한적인 행동을 의미하지 않으며 권리를 통해 그 경계와 의미가 명확해진다. 이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다. 권리는 자유의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권리에 의해 보장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이 사회적 제약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보호한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 사이에는 미묘하고 복잡한 균형이 존재한다. 한 개인의 자유가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끊임없는 협상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차별적 발언을 포함할 경우, 이는 권리 간의 충돌을 야기한다. 권리는 또한 자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 범위를 규정한다. 이는 무정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 있고 상호 존중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산권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설정한다.
사회적 맥락에서 권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평등권, 교육권, 노동권 등은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권리와 자유의 관계는 또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한다. 이는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권리와 자유 사이의 관계는 정적이지 않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권리와 자유의 개념도 끊임없이 진화한다. 새로운 기술, 사회적 변화, 글로벌화 등은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관계는 끊임없는 성찰과 재해석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자유와 권리는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이다. 권리는 자유의 보호막이자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며 자유는 권리를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실현한다. 이 둘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의 정의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원리인 것이다. 자유의 한계. 인간의 자유는 무한정 확장될 수 없으며 반드시 어떤 경계와 한계가 존재해야 한다. 자유의 본질적 가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의 안전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이다.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이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다면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어적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 또한 자유의 한계는 개인의 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유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인식하고 고려해야 한다. 만약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동체에 심각한 위험이나 해를 초래한다면 그 자유는 제한되거나 규제될 수 있다. 심리적, 윤리적 관점에서 자유의 한계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법적 제재 이전에 먼저 개인의 내면적 판단과 윤리의식이 자유의 경계를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외부적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유의 한계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사회적 합의, 문화적 규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유의 바운더리즈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정의 된다. 이는 자유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협상되고 진화하는 동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유의 한계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제한과 통제를 경계하는 것이다.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 한계는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와 개인의 자율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권리.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권리는 마치 섬세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복잡한 메커니즘과도 같다. 한 개인의 자유가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와 존중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의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교육받을 권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등은 개인에게 실질적인 자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사회적 권리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끊임없이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마치 팽팽한 줄타기와도 같은 섬세한 작업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 한 개인의 자유가 다른 이의 자유와 충돌할 때 사회적 권리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는 명예훼손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사회적 권리의 핵심은 평등과 기회의 공정성에 있다. 모든 개인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교육, 의료, 주거, 노동 등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권리의 확대가 곧바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개입은 개인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섬세한 균형 감각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권리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권리와 개인의 자유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서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고 보완하는 역동적인 메커니즘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개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와 가치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자유론 2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